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일단 몇 가지 오늘 할 그 주제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주보에 보면 3면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촉진자, 청년 및 일반 교우 도우미 모집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 몇 분이나 오셨죠?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한번 보실래요? 16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주로 이제 여러 군데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당은 단지 로컬 분당이 아니고, 그죠? 로컬이 한 뭐 수십 배 됩니다. 이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죠. 강점, 약점이라는 게 강점이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약점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밸런스를 좀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 팩실리티를 그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팩실리티라고 하는 것은 본당 구조 안에서는 사제 수도자가 기본 팩실리티예요. 근데 사제 수도자가 우리가 6분이죠. 6분인데 주일 미사 오시는 분이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6명, 2,000명을 이렇게 팩실리티 하기라는 가능하겠어요? 지금까지 가능하게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렵죠. 크기로 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 트럭인데 엔진, 팩실리티 엔진인데 막 해서 동력인데, 풀타임으로 동력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오토바이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균형이 또 매번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풀 가동하지만 또 나머지는 좀 많이 좀 공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본당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더 면밀하게 하면은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역량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충분히 담아서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신문에 대문짝만에 나오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야전병원인데, 요즘엔 또 야전병원 하면 좀 전쟁터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겠지만, 다시 그걸 표현을 한다면 어떤 신문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교회는 동네병원이어야 된다. 동네병원, 그죠? 근데 우리는 큰 동네니까 병원 구조를 띄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병원 구조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패실리티만 초점을 맞춰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요게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병원 구조예요. 요게 이제 병원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걸 병원 가면은 과가 여러 과가 있죠. 근데 응급해서 가는 분과는 응급, 그 앰뷸런스 타고 막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응급 처치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필요한 과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패실리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사실은 복음서를 이렇게 열어보면 다 그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 병원 역할만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그렇죠? 눈 안과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또 했어요? 또 다리 정형외과도 하시고, 또 정신신경과도 하시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병원들, 출장만 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 하시고, 또 대중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볼 때는 제가 현재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의 움직임에서 볼 때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기억하시면 하시겠지만은 오시자마자 우리 사목평이 연수했잖아요. 거기에서 공동 합의성을 제가 최초로 그때 말씀드렸어요. 공동 합의성. 이거는 제가 2019년 1월 며칠일 거예요. 30일인가 며칠 날 우리 사목평의회 때 공동 합의성. 공동 합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기본적으로는 하느님도 혼자 결정해서 혼자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공동으로 합의했다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성호경 긋죠?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공동 기도예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이제 2,000명 되는 본당이고 또 단체가 엄청 많다 보니까 전부 제가 결정권자니까 하나님도 결정권자 맞아요. 교황님도 결정권자 많고 그다음에 주교님도 결정권자인데 결정을 하기까지 하나님도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또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했다는 마리아. 마리아가 이해 안 했으면은 하느님도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은 그 옆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거지 또. 마리아가 한둘이야? 그 마리아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교의 공동 합의성의 신학적 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서 레지오도 하고요, 그죠? 또 뭐 사목회도 하고 또 단체도 하는데 모든 단체와 구역 반모임의 모델은 요 네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뜻을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공동합의성이라는 것이 요게 이제 교황님이 주로 하시는 세계 시노드도 이런 공동합의성에서 서로 얘기가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오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했다가는 저도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했어도 또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결정권자지만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항상 오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상의하고 오케이가 되면 내가 오케이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합의성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합의성의 주체를 가지고 모든 단체라든가 모든 그 구역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 대표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신부는 여러분들이 뽑을 수 없지만 주교님이 합의해서 내보내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목위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각 단체 구역장 반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서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천주교의 선출 방법은 교황님은 누가 뽑아요? 추기경 단위 뽑죠. 주교님은 누가 뽑아요? 로마에서 뽑아요. 교황님이 뽑아요. 그러면 교구에서 뭐 중요한 직책들이 있잖아요. 뭐 책임을 가톨릭 대학교 총장이라든가 또 지구장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뽑을 때는 누가 뽑아요? 주교님이 뽑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냐? 주교님이니까 내가 뽑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맞지만 충분히 백성들의 뜻을 반영해서 뽑기 때문에 주교님을 선발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이런 그 소식들을 듣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이 많이 참여를 해보는데, 교황청에서 한국이나 필리핀, 오스트리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상주하는 분이 누구냐면 눈시오라고 해가지고 교황 대사예요, 대사. 대주교님 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교감을 하고 또 청 듣고 다 듣고서 그거를 올려서 교황님이 이렇게 선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민주주의를 존중은 하지만 민주주의만 퍼퓰리즘처럼 백성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게 하는 교회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라도 저도 이제 사목지표에 대한 사목지침서를 쭉 말씀드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모회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모회장님을 모든 회원들이 다 이름을 적어내는 거예요. 적어내서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저는 공동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공동 합의. 사제와 수도자들 같이 공동 합의를 하고 또 회장님, 우리 사목회장님이 같이 합의해서 거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분이 좋겠다 하고 선발하는 겁니다. 이래야 개인이 섭섭하지도 않고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신부님한테 결정 있다고 하니까 신부님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기본 로컬 정도 돼야지. 로컬에 200~300명의 신부님 한 명이 되고 주일만 2,000명 이상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큰 교구건 작은 교구는 구조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 합의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 본당의 사목 형태를 보면 본당 중심 사목과 삶의 중심 사목으로 이어져 왔었어요. 본당 중심 사목은 시드니 전체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주일날이라든가 와서 주일을 참여를 하는 이 본당을 중심으로 사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삶의 중심 사목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12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12구역. 1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그 구역 반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사실은 어느 본당에도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로컬 정도가 되면은 삶의 자리나 본당 중심이나 거기가 거기라고. 집에 있다가 걸어가면 5분이면 집에 가는데, 성당 가는데, 그죠? 크게 구별이 없지만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부분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본당 중심 사목으로 있었던 힘들이 강했단 말이죠. 이 본당 중심 사목에 그동안에 사목 구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목 협의회 구조가 본당 중심 사목의 사목 구조는 뭐냐면 본당 신부가 있고 회장단이 있고 열 몇 개의 이런 분과로 이루어지죠. 분과. 이 분과 밑에 모든 재단체가 다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는 본당 중심 사목 구조로는 충분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인원도 한 200~300명, 많이는 500명 정도 나와도 괜찮아. 근데 우리 같이 주일만 2,000명 나오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본당은 중심 사목이 본당 중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포함이 되면서 요 역량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사회 사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회 사목. 사회 사목은 뭘까요? 사회 사목의 방향에 있는 게 바로 패실리티를 위한 겁니다. 그동안에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하나의 분과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고 유명무실한 말은 쓰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그 작은 큰 그 대형 버스의 작은 모터 정도의 그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조금 뭐 균형이 있을 수도 없었고 또 보게 되면 균형 잡힌 교회 모습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당 중심 사목 구조에서 이제는 삶의 자리 중심과 본당 중심 사목과 사회 사목 이 세 박자가 같이 삼중 구조로 어우러져야 된다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는 이 패실리티에 대한 것들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삼중 구조의 사목 형태가 되려면 우리 본당의 이 사목협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수직적이면서 본당 중심 사목 구조의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2차 파동 공의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그런 사목 형태를 통해 볼 때는 원을 그리는 구조. 이렇게 원.
원을 그리는 그런 구조를 갖다 주실래요? 해서 아까의 구조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지금 교황등유도 마찬가지예요. 바티칸도 로마지만 구조는 그 건물은 안 바뀌지만 형태는 사목재 형태는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확 바뀌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 이전의 교회는 수직적 그런 그 교회였어요. 수직적 친교 필요해요 이거. 절대 필요하지 않은 필요하지만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는 수평적 구조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는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황님이 위에고 그 다음에 추기경단, 주교단, 사제단, 부제단 그 다음에 평신도 해가지고 쭉 위에서 하는 하이라르키 피라미드 구조로 됐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르렀는데 그때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모습은 하느님 백성이 교회예요.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직자예요. 교회하면 성직자만 생각나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는 누구냐? 하느님 백성이라는 절대적인 차이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포했던 교회는 성직자의 그런 모습이다. 그거 거부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얘기했던 하느님 백성이라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바로 지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요청이 되는 거라 그전에는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목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였다면 이건 원의 구조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매직이 아주 가난해요. 우리는 가난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 이렇게 이 중심은 당연히 사제, 수도자, 우리 회장단인 하느님 백성, 회장단. 요게 가운데, 그전에는 저 위에 있었다면, 요 위에가 사제만 있었고, 그 밑에 수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본당에 어떤 뭐 봉사자가 있었고, 쭉 구조해서 쭉 분과 밑에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서 지시사항 내지는 또 뭐 그래서 속했으니까 도와준다거나 하지만 사실은 일정하게 좀 명령도 하고 요청보다는 시키고 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본당 중심 사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부분은 가운데다가 이제 놓고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수평적 친교를 갖는 거죠. 사제, 수도자, 그리고 신자가 통칭 하느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이 뭐냐? 바로 교회다. 근데 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는 뭐냐? 완전 사회, 소치에타스 페르페타 해가지고 완전 사회. 완전 사회는 바로 모든 은총은 성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달라진 건 뭐냐? 똑같아요. 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저만 가면 강복 달라고 그러잖아. 조금 전에 받고 또 달래. 받고 또 달래. 나한테 무슨 뭐 빚쟁이인가 몰라. 축복빚을 드셨나? 여러분도 축복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토착화가 잘 된 게 지난번 연도 때 강의했죠. 연도할 때는 그 가장이 성직자 없이는 다 축복할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바로 주례자가 사제만이 아니라 바로 평신도가 주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기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단체에서 사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 같이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부여된 바로 일반 사제직. 저는 특수 사제직. 저는 그래서 기능 사제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충분히 우리가 합당에 쓸 수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본당 구조로 볼 때 사목회의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원의 구조를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이건 제가 뭐 혼자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본래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목협의회를 하면은 페스토랄 그러니까 페리시죠. 페리시 페스토랄 카운슬 2020-2011 이 형태에서는 이거 전부 다 이게 위원회
위원회들이 한 7개 정도가 될 건데, 일단 3개 위원회는 본당과 삶의 자리 중심 사목을 도와주는 테크니션, 아주 구체적인 기능적인, 예를 들어서 이름은 약간씩 바뀔 수 있어요. 본당 운영관리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본당의 운영관리위원회.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본다면 전례 사목위원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의 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차원에서는 삶의 자리 중심 사목에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공동체 사목이란 말 다 들어가면서 공동체 사목위원회, 공동체 사목위원회. 이것이 조금 어색하면 구역 공동체 사목위원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에 구역을 넣을 수 있어요. 구역. 이것도 본당을 넣을 수 있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 중심에 있어서의 또 위원회는 청년 사목위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아미쿠스라고 애칭을 쓰고 있죠. 가로 열고 애칭 아미쿠스 괜찮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목적인 구조와는 청소년 청년 사목위원회. 다 위원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들이 바로 사목협의회 임원이 되는 거예요. 사목협의회 회원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이게 이제 사회 사목위원회. 그래서 팩실리티의 기능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회 사목을 해야겠다. 왜 우리 본당은 교구 규모이기 때문에 사회 사목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사회 사목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사회 사목의 분야가 많아요. 사회 교리도 배우시죠, 여러분들. 사회 교리. 사회 교리가 한국에서도 대단히 많이 몇 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사회 교리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카테키즘, 원래 이제 CCC가 있어요. CCC는 캐톨릭 처치 카테키즘이라는 겁니다. 이게 1992년에 요한 바로 2세께서 이렇게 두꺼운 교리서를 내주셨어요. 제가 그거 공부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막 나와가지고 CCC가 있는데 CCC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엄청 두꺼워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유켓으로 바꿨어요. 유켓은 유스 캐테키즘, 젊은이 교리죠. 그것도 어려우니까 두켓으로 바꿨고, 두켓은 말 그대로 행동한 캐테키즘. 이 CCC를 20번으로 요약해서 강의한 게 지난번 제가 강의한 이 20번의 교리입니다. 이 두꺼운 거를 20번에 요약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어렵죠, 어렵기는. 근데 두꺼운 거 읽으실 거예요. 20번 강의 들으실 거야. 20번 강의 듣는 게 낫죠. 그죠? 뭐 영어로 된 거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보시면 어렵잖아.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해놓은 거 여러분들 보시라고. 예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좀 들어보면 예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좋습니다 하는데 정작 교우분들은 어렵다고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요? 이해하죠, 다. 이제부터는 듣고 뜩 하면 더 이런 구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개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기능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하나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음악 전례위원회, 또 하나는 미디어 선교위원회. 미디어 선교위원회나 성음악전례위원회 이 두 개는 사목 구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목회 임원은 아니에요. 기능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 선교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삼이나 그 감독님이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걸 찍어가지고 우리 교우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걸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사목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건가진이 너 어떤 생각하느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본당이나 너 어떻게 생각? 어려워요. 그건 별
테크니션이니까 이것만 충분히 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성음악전례위원은 뭐냐면 우리 본당 와보니까 이 성가대가 많잖아요. 상투스, 글로리아, 깐타빌레, 샘기도회. 저는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 꼬마들도 합창단 있으면 좋겠어. 근데 뭐 제가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구조를 해놓으면 조건이 그래서 그런 많은 우리 성음악에 대한 위원회에서 곡 선정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지휘자, 반주자 또 음악적인 그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충분히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딱 이제 컨트랙을 맺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지휘자면 평생 지휘자 이런 게 아니고 본당 진부도 5년 기간이 있는데 그렇죠?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반주자도 어떻게 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성음악전례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서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지휘자는 1년씩 갱신할 수 있다든가 반주자는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갱신한다든가 뭐 휴가 때는 어떻게 누굴 돌려놓고 한다든가 또 봐서 음악 발전을 위해서 각 단체에 뭐 2개 정도 있지만 이 지휘자가 서로 교환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고 결정적으로는 음악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선정에는 뭐냐 뭐 전부 본당신 밑에 오니까 본당신 뭐가 안 도는 게 정상이야. 말이 좀 잘못됐죠? 도는 게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요. 이 성음악전례위원회는 인원수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3명, 4명, 뭐 2명도 괜찮아요. 아니, 2명 안 돼. 3명, 최고도 3명, 4명 정도. 음악 전공자, 신학을 전공한 자. 또 요즘엔 또 한국에서는 제가 아는 그 교수, 그 교회음악원 교수 수님도 계시거든요. 필요하면 우리가 그런 거 물어보면 되니까. 뭐 보이스톡이 있겠다,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성가와 우리 본당의 전례에 대한 교육 문제 또는 그 피정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운영 문제를 충분히 이쪽에서 맡아서 할 거고 미디어 선교회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주본에서 했는데 거의 18명 맞나요? 그 정도? 지원자 내지는 이런 분들이 18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있다. 사실은 제가 내년도에 할 이런 3억 그 형태를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발런티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자연스레 돌아가는 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공의에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위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연착륙과 연상륙을 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거. 그리고 이 2개는 그런 특별한 그런 부분이고 이 2개가 전례를 도와주고 우리 선교를 도와주는 걸로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요 3개와 하나, 둘, 3개는 사람 공동체 그리고 요 2개는 이 전례와 이 본당의 운영을 도와주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테크니션이죠. 기술분 전문 위원들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씩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위원회는 다 위원장이 있죠. 위원회는 모든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사목협의회의 부회장이 됩니다. 부회장. 그럼 부회장이 몇 명이에요? 부회장이? 몇 명이? 이 2분은 빼고 이분은 사목협의회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런 특별한 그런 테크니션이니까 이 2분은 그냥 위원장으로 족하고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될까요? 네. 5명의 부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5명의 부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운영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 번째 재정기획위원 재정기획 뭐 우리 본당에 지금 재정부회장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면 되죠. 재정기획위원 이분이 운영관리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적으로 부회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여러분이 있죠. 그죠? 어떤 분? 우리 본당 우리 사무실에 그 풀타임으로 그 일하고 있는 2분은 당연히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바로 이 위원회에 고정 그 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2명의 우리 사무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본당에
계속 시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환경, 구분. 이렇게 최소한 여기서는 4-5명이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아서 서로 긴밀하게 이분들은 다 재정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전례사목위원회는 제대를 중심으로 모든 단체, 그죠? 모든 단체가 전례사목위원회인데 이 전례사목위원회의 그 위원장이 바로 사목회의 부회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공동체 사목위원회와 청소년 사목위원회, 그 다음에 사회 사목위원회, 요 세 개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본당 중심 사목과 삶의 자리 중심 사목을 할 텐데, 청소년 사목, 청소년 청년 사목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역시 본당 중심 사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주로 활동하잖아요. 구역반이라든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소년 청년 사목위원회도 본당 중심 사목이 하나의 공동체인데, 여기에 위원장은 똑같이 청년 중에 위원장이 되는 거고 사목회 부회장인 거예요. 청년의 일은 청년이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어디 하고 싶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우리는 필요하면 도와줄 것만 도와주겠다. 지금의 구조는 다 예산 많이 만들어줘 가지고 가서 하고 또 돈 주고 뭐 주고 내용은 잘하고 있는지는 잘 관심이 있어서 보긴 하지만 사고만 안 나고 오면 잘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재정위원장께서 1년 그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얼추 보니까 우리 본당 1년에 110만 불이 예산이에요. 110만 불 중에서 사제 수도자 6명이 10만 불 쓰고요. 그 외에 우리 풀타임 직원이 20만 불 쓰고요. 그러면 몇만 불이에요? 30만 불이죠? 그 다음에 이 본당이 40년 됐으니까 우리도 나이 들면은 병원비 더 들어가잖아. 어디 고쳐야 되고 그러잖아. 고치는 게 30만 불 들어가, 1년에. 그럼 60만 불이죠. 그죠? 그럼 얼마 남아? 50만 불 남죠. 50만 불 중에 젊은이 다 해서 20만 불 써요. 그럼 몇만 불 남아? 30만 남죠. 30만 불 중에서는 우리 본당 행사하는 거, 또 주보하는 거 해서 한 20만 불 남고, 5만 불 사회복지기금 나가, 5만 불. 11조도 우리가 더 못 되는 거를 사회, 그것도 어디, 우리 시드니 대교구에 보내는 걸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도 보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본당에 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쓰고 싶을 때 쓰면은 많은 분들이 낸다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시화연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제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 분과라든가 많은 분들이 애를 대단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청소년의 일들, 그것들은 그들이 결정하게, 그리고 도와주는 건 우리가 도와주게,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분들도 우리가 존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른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어른들이 있죠. 어른들은 피정 결국 가봐야 어디까지 가? 피정? 애빙 정도 가. 애빙. 그것도 얼마 400불, 200불 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가면 호텔급 같은 데 가서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쓰기는 써야 되겠죠. 근데 많이 쓰는 것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저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주고 저래 니들 내가 주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 이 청년들의 일을 자기들이 맡겨서 하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절약할 거란 말이죠. 자기들이 오히려 절약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피정을 하나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사, 캠프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는 괜찮아요. 초등학교까지도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캠프를 많이 하는데, 캠프를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캠프만 한다고 신앙심이 기억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캠프 하면은 주로 몇 명 갑니까? 캠프 가면은 우리 초등학교 몇 명 나오는지 아시죠? 초등학교 한 150명 나와요. 중고등학교 한 100명 좀 안 나와요.
젊은이 한 100명 좀 안 나요. 다 합치면 350이야. 그죠? 로컬보다는 엄청 많지만 제가 볼 때는 30분의 1 정도 나올까? 30분의 1 정도 나올까? 덩치가 크니까 많아 보이는데 그 젊은이들한테 20만 불을 씁니다. 저희들이. 20만 불 나누기 300명 해봐요. 얼마씩이에요? 700불씩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그 젊은이들도 100명씩 200명씩 가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의미는 100명 한꺼번에 가지고 서로 친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만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써놨죠. 가정과 부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도 홀리데이 같은 거 가면은 가정끼리 여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패실리티를 해놓고 사회 사목을 해놓으면 이번에 우리 가족끼리 한 3박 4일 놀러 갔다 오고 2박 3일은 저기 캄보디아 가서 봉사 좀 하고 올까? 이런단 말이지. 또 우리 2박 3일 저기 놀러 갔다가 또 1박 2일은 잠깐 한번 봉사해볼까? 그러면 뭐 휘지도 갈 수도 있고 베트남 갈 수도 있고 조금 멀리 가려면 몽골도 가서 7월 달에 시원하게 한번 지내볼까? 그럴 수도 있고. 여행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봉사하면은 영 안 하든지 하면은 한 50명이 막 1년 내내 준비해서 피해자만 갔다 와서 지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라, 엄두가. 한 번만 하면 전부 다 이제 액티비티만, 봉사자끼리만 모였으니까 한 번에 한창 많이 모여가지고, 이게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행사같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놀러 가고 싶은데 그냥 3박 4일 여행사가 좋으면 좀 돈 내고 갔다 오는 것처럼 생활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목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한 충분한 그런 그 우리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젊은이의 입장에서 서로 존중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공동체 사목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12명의 구역장이 위원들입니다. 12명의 위원들, 12명의 구역장들이 위원들이고 또 이 공동체를 도와줄 몇 명의 또 위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12명의 구역장으로만 어렵고 그리고 이 12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이제 삶의 자리 중심 사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 합의성도 기본적인 말씀지기 동반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구역장 반장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나눠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과물한 걸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구역만 살짝 띄어서 보게 되면은 12개 구역인 이게 이제 공동체 사목위원회. 중요한 것은 앞에 이건 관리는 사목 안 들어갔죠. 사목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목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그래서 사목협의회가 되는 겁니다. 12개 구역에서 이렇게 시드니를 중심으로 12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끝에 구역과 요 끝에 구역은 너무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같이 모여서 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주로 와보니까 여기서 이 삶의 중심 사목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구역장 회의도 본당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반도 지금 운영하고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데 또 본당의 날 좋긴 한데 또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와야 되고 또 예비자 시작하면 예비자 맡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구역 하나하나가 본당하고 로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반장님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나랑 느끼는 어려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좀 생각이에요. 1년 내내 본당 안에서 12번의 구역장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만 하고 그러면 4번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2번씩인 소위 8번은 예를 들어서
그건 더 면밀히 봐야 돼요. 서로 인근 구역끼리 뭐 한 3개 구역끼리라도 모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같이 모이면 그 사안이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1, 2, 3이라 이렇게 나누면 서로 유사한 부분들이 공동 어떤 관심사라든가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비자를 우리가 도와줘도 그 주변에 같이 돕는 것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12명의 이 구역장이 위원들이고 그리고 이 구역과 함께 하는 위원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사회 사목을 어려운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원, 사회복지위원. 또 본다면 뭐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회복지위원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인사목위원 그 다음에 뭐 청소년사목위원 전교사목위원 사회복지위원 생명운동위원 뭐 낙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낙태가 있어서 교구랑 같이 하려면 뭐 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누가 가는지 몰라. 혼인가정위원, 청소년사목위원, 노인사목위원, 전교사목위원, 사회복지위원, 생명운동위원. 이 위원은 뭐냐면 이 구역에 해당되는 사람을 돕는 위원들이에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사목회의 사목위원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목위원이 모든 것을 다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목 담당, 그러니까 사목위원들이, 이 공동체 사목위원들이 구역하고 긴밀히 연결되는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이웃이 한 명 있다고 봅시다. 어려운 이웃이 한 명이 있으면 그 몇 구역 몇 반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이 사목위원과 함께 얘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회사목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지구 살리는 거, 그죠? 생태환경위원, 그러니까 생태환경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이제 팩실리티가 이제 들이 나오는 건데, 거기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뭐가 있죠? 인류 공동의 집, 지구 돌보기 도우미. 홈리스 난민, 극빈자 도우미, 필요한 이웃 돕기 도우미.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위원회에 이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사목에서 사회복지위원이 몇 구역 몇 반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러면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혼자 애쓰세요. 우리 베로니카 씨가 혼자 애쓰시는데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면 이분이 이 위원회에 도움을 청해.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나가든지 또 심의하든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이쪽에서 심의하고 판단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더라도 우리 이 나라는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는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법을 잘 알아가지고 이 사회복지 잘 돼 있으니까 연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도와줄 사람들은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여기 작은 사람들 중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 나를 도와주는 걸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면밀하게 이런 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해 나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위원회, 이것이 교황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 병원 구조를 띈다 하는 관점들. 그리고 해외 어려운 교회 돕기 선교 도우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외 어려운 교회 돕기 선교도 해외 선교, 그동안은 해외 선교 후원에만 있었어요. 해외 선교 후원에 아시지만 여기가 본당이 그래도 크다 보니까 인맥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인맥으로 아는 신부님, 어디 누가 교우가 한국 갔다 오면 거기 크다며 좀 도와줘. 그러면 착하니까 가져와가지고 이거 도와줄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본인은 도와주는 게 했지만 2명 이상은 하지 말라.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만 많이 요청을 하고 우리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도와주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정리를 좀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아는 사람들이 더 와서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더 어려운 것, 정말로 손이 더 필요한 것 어디냐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교회 돕기, 어려운 교회 돕기 선교 위원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세이프 가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세이프 가든은 노인도 많이 계시고 우리 어린이도 있고 또 요즘에 여기 교회가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어뷰스 문제, 섹슈얼 어뷰스 문제도 있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끼리는 농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농담도 그렇게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남녀의 문제, 그렇죠? 엄청나게 이게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이 성차별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곳에 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인간 본질의 인간 발전과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장애 해소돕기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함께 살 이런 공간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 젊은이들이 짝을 찾아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 혼인 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는 법률 상담이라든가 또 우리가 본당심으로도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야 되지만 교황님이 풀어야 될 것은 또 교구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동반을 해주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영적 돌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또 자녀교육, 또 가족의 영적 돌봄, 남녀관계, 이해돕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사회사목위원회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측면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본당 사목 지침서도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 더 보완해 나갈 거고 사목협의 구조도 이런 방향에서 이제 나갈 거고 앞으로 내년 이 삶의 자리 중심 이 특별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런 큰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런 수직적 공동체를 수평적으로 펼쳐놓은 것 뿐이에요. 새롭게 만든 게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하는 것은 사회사목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화이어 때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 볼 거고 이런 구조로 해서 특별히 이 공동체 사목위원회에서 반장님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정일도 해야지. 그 반장님들은 본당팀이랑 똑같아요. 거기 어려운 사람, 또 병자 봉성체도 찾아봐야 되고 냉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또 새 영세자들, 또 새로 오는 신입 전입자들 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봐서 12번을 본당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고 4번 정도는 본당에서 모이고 그 지역마다 그 서로 연결된 연대해서 제가 시간 되면 갈 겁니다. 가서 거기서 그 사안을 가서 얘기를 하자. 그쪽으로 가서 실제로 새로 나온 영사자들 어떻게 됐나요? 누가 아픈가요? 하고 파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활성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순 특강이나 이런 것도 본당 중심 사목으로만 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삶의 자리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 5, 6 구역에 있다. 그럼 어느 본당 빌려서 하면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오면 되는 거예요. 성당에 안 나왔던 사람도 괜찮아. 그때만 나와도 괜찮아. 왜? 한국 음식 먹으러 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좀 폭넓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초대받은 당신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하면은 우리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그래서 이 삶의 자리 중심 사목에서 내년에 특별히 할 것은 2가지 측면에서는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말씀지기 동반자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겠습니다. 말씀지기 동반자는 뭐냐면 말씀지기 동반자는 반모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순서로 쭉 하다 보면 반장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누가 바빠 뭐 적는 거 누가 적는 거 그거?
회의록은 누가 적어? 총무님이 적어요? 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장님은 진행해야 되고, 또 말씀 나누기 누가 진행해? 반장님. 환장하죠. 반장이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잖아.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제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만 전파하게 하고 부제들이 교회의 봉사자로 행정이라든가 봉사직을 맡아서 부제를 뽑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장님은 활동하시고 말씀지기 동반자를 2명씩 뽑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분명히 시켜드리면 그분이 가서 그분이 말씀 나누기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그동안 저도 쭉 반모임 가보면 원칙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잘 하셨는데 일단은 반모임에서는 말씀 나누기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라기보다는 말씀을 놓고 생활 나누기가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도 같이 못 들어오고 남편은 더더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비밀 같은 것을 좀 들어보면 또 이거 그렇대 카드로 통신으로 이제 얘기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5가지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 나누기는 반모임 때 하고 생활 나누기 언제 한다? 뭐 먹을 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뭐 먹을 때 누가 그렇대 그것도 이제 잘 해야죠. 근데 말씀 나누기를 잘 해놓으면 생활 나누기도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울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는 그 전대로 하시고 내년에 이제 2분씩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반에서 제가 2분씩 초대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 추천만 해주세요. 내가 2분씩 초대해가지고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할 겁니다. 토요일 날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 빵빵하게 드리고 피정 겸 말씀 거기에 반장님들과 구역장님은 오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 오면 너무 좋지만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런데 2명의 반원들은 초대해가지고 꼭 오게 하시면 우리 반이 총 몇 명이죠? 반원이 몇 반이 되죠? 다 오면 한 70개 반 되나? 70개 반 되나요? 그러면 2명이면 140명이야. 140명에다 반장님하고 오시면 뭐 200명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몇 명이 오든 간에 우리 기도의 집에서 말씀지기 동반. 지기는 어떤 뜻인지 알죠? 친구란 뜻입니다. 말씀을 친구 삼아, 말씀을 벗삼아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내년부터는 정말 중심으로 두는 사목이 부부와 가정이에요. 그리고 남녀 우리 젊은이들 몇 쌍째가 혼인한다고? 100쌍. 50쌍으로 줄었어? 100쌍. 100쌍 하면 200명이죠. 200명에다가 3명이 나면 500명이야. 2명 나면 400명이고 그 사람들이 20년 후에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500명이 주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지기 동반자 피정을 항상 할 거고 또 하나는 짝꿍 피정. 깍꿍이 아니에요. 짝꿍 피정 할 테니까 짝꿍 피정은 부부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싱글맘도 올 수 있고 돌싱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녀, 젊은이 다 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중심의 사랑, 사제든 수도자든 여러분이든 사랑의 그 종교가 천주교인데 천주교 사랑의 중심이 바로 혼인적 사랑이에요. 혼인적 사랑. 이 혼인적 사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려요. 수녀님이나 저는 혼자 자지만 함께 살아요. 함께 사는 그 사랑의 중심이 혼인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혼인적 사랑을 끊임없이 제가 마찬가지 짝꿍 피정도 토요일 날 할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 빵빵하게 드리고 오셔서 점심 드시고 그렇게 양성을 하면은 이렇게 좀 공동 본당 중심 사목을 하는 것도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거 말씀 좀 하시면서 서로 대화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세상을 당신 모습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또 당신 모습을 닮도록 창조하셨고 우리가 당신 모습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직접 구약시대 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셨으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서 제도화 되셨습니다. 우리 제도가 성령화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구조를 띌 때 그 안에 당신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신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이 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지금 부시파이어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호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아니 지금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원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이 만든 이 지구를 살리는 어벤져스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